네, 안녕하세요. 5주차 수업이 되죠. 오늘은 이제 4강 주제가 바뀌어서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이건 뭐 스트레스와 불안,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하면은 뭐 당장에 떠오르는 것들 있죠. 당장에 우리는 이제 부정적으로 여기지죠.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좁은 의미의 스트레스는 그렇지만 스트레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에 대한 적응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이 스트레스 상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는 여러분이 뭐 결혼을 한다, 취업을 한다, 졸업을 한다, 입학을 한다, 뭐 직장이 취업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아니면 뭐 또 뭐 여러분 이후에 뭐 자녀를 갖게 된다, 가족이 새로운 구성이 생겼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예. 그런 의미의 이제 스트레스인데 어쨌든 그런 뭐 흔히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라고 그렇게 뭐 상대적 평가하는 그런 것을 다 뭉뚱그려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당연히 편안함, 안정된 어떤 상태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즉 불안, 편안하지 않는 어떠한 그런 상태를 겪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불안은 이게 뭐 같이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도 될 만큼 그런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안과 관련해서 이제 살펴볼 내용 이제 봅니다. 우리 앞서 신경계에서 신경계에는 뭐 뇌가 포함되고 그 이외에도 뭐 신경계 구성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벌써 이미 얼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제 오늘 이제 스트레스와 불안이니까 바로 스트레스 또는 불안 관련 신경 부위와 그 작동 방식은 어떤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스트레스 또는 불안 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개념이 그죠?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다닌다 얘기했는데 이와 관련된 장애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이에요.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그 위에는 다 말초다라고 이전 시간에 그 정도까지 제가 얘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갈색으로 표현된 요 부분 뇌, 그리고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이 척수인 거죠. 요게 이제 중추신경계예요. 음 척수는 이 그 각 한 뇌에서 한 40 센티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대충 그죠? 뭐 이 귀 안경이 걸쳐진 여기서부터 한 40 센티 정도 이렇게 짐작하면은 이 가슴 중간 그죠? 허리까지 안 내려갈 거야. 그럼 척수는 그 정도에서 끝나고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푸른색으로 표현을 해 놨는데 바로 뇌에 연결되어서 우리 목 윗부위의 그러한 움직임과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척수에 연결되어서 목 아래부터 이 발끝까지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요렇게 선으로 표현한 우리 내부 장기에 연결되어서 그 부위의 감각과 운동을 전달하는 신경이 있고 이래요. 요런 것들 지금 오롯이 뇌와 척수를 제외하고는 금방 제가 파란색, 빨간색으로 말씀드린 이 부분이 다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뇌에 연결돼 있다고 그거는 중추신경계, 척수에 연결돼 있다고 그것도 중추신경계가 아니라 뇌에 연결되었던 척수에 연결되었던 뇌하고 척수만 중추신경계고 그것이 뇌, 척수에 연결된 거 관계없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뇌와 척수 제외하고 여기서 파랗게 빨갛게 표시돼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내부 장기로부터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것은 다 말초신경계다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예. 당장에 여러분이 손가락 꼬집거나 그죠? 뭐 하면은 여기 지금 아프다든지 그 꼬집는 감각을 느끼는 것은 바로 말초신경계를 통해서. 그리고 손가락을 꼼지꼼지하는 것도 바로 말초신경계,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가락을 꼬집는다 했을 때 이것은 뭐 아프다 아니면 뭐 그냥 꼬집힌다 정도 아니면 가렵다
이런 것들 감각을 전달하는 것을 말초신경계 중에는 체성신경계에 해당. 이 체자가 몸체자예요. 체성해서 체성신경계 해도 되고 체신경계 해도 됩니다. 뭐 여기 제가 활자화 해놓은 대로 체신경계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신경계를 통해서 이 감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척수로 들어가고. 아니면 제가 얼굴을 이렇게 뭐 꼬집는다든지 이렇게 그죠? 뭐 이쁘게 하려고 뭘 바른다든지 할 때 이 감각 느껴지는 거는 바로 어디? 체신경계, 말초신경 중에 체신경계를 통해서 뇌로 곧장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목이 부분은 뇌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눈을 깜빡거리고 그죠? 인상을 쓰고 찡그리는 이거는 얼굴 부위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 또한 뇌에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 중에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계가 관여하는 거예요. 그것도 체신경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든지 그죠? 등을 굽혔다 한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뭐 이런 것. 또 몸에 있는 근육들을 수축, 이완되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도 체신경계 중에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이고 당연히 또 말초신경계죠. 그러니까 뇌와 척수, 그것 오롯이 그것만 빼고는 다 말초신경계인데 말초신경계는 체신경계와 금방까지 말씀드린 체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나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제가 이미지를 너무 크게 했나? 조금 작게 해볼까요? 네. 이 그림에서 보면 자율신경계는 바로 여기 빨간 선으로 표현하는 게 자율신경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파란 선으로 표현한 게 체신경계. 금방 감각과 운동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이고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자율, 스스로 율, 다스릴 율, 스스로 다스릴 율,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야. 자극에 대해서 우리의 몸 부위가 그게 적절하게끔 사투리 지가 알아서 다 적절하게 운동한다, 반응한다, 행동한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자율신경계. 그 자율신경이 지금 빨간 선을 표현했는데 빨간 선을 보시면 여기도 빨간 선이 좀 보입니다만 우리가 뭐 아주 세세하게 그것까지 다 알 필요 없지만 어쨌든 여기도 빨간 선이 좀 보이고 하는데 이것들 뭡니까? 주로 뭐요? 내부 장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초신경계는 자율신경계입니다. 물론 이 체신경계든 자율신경계든 말초신경계는 척수 뇌와 다 연결되어서 그렇죠? 그, 그 자극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게끔 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자율신경계는 지가 알아서 한다. 그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신경 안 쓰더라도 그죠? 뭐 체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운동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글을 써야 됐다면 펜을 뽑아서 쓴다든지 뭐 안경 올려야 안경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렵으면 내가 끊는다든지 이렇게 되지만 자율신경계는 내가 뭐 신경 안 쓰더라도 지가 알아서 이 환경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극에 맞게끔 그렇게 작동 운동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있는 방에 불을 딱 꺼버리면은 그죠? 이 동공이 쫙 커지게 돼요. 이 동공을 크게 하는 것도 이 이제 동공을 그 사이 크기를 조절하는 그 안에 작은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 근육이 빛, 불이 딱 꺼지면은 음, 불이 딱 꺼지면은 그죠? 가능한 한 빛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 주변에 있는 대상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공이 커지는 거. 그러다가 불을 탁 켜버리면은 그죠? 너무 많이 빛이 들어오면은 눈이 부셔서 대상을 또 정확하게 못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저절로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 뭐 여러분이 그죠? 아, 동공을 크게 해야지. 어두우니까 크게 해야지. 너무 밝으면 눈이 부셔. 동공을 작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소위 여러분이 의지에 의해서 그죠? 여러분이 뭐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알아서 자극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자율신경계예요. 제가 지금 자율신경계 중에 동공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 위에도 우리 내부 장기들 그렇죠? 다 대부분이 자율신경계에서 통제되어진다. 뭐 얘기한 통제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예요. 여러분이 뭐 소화시키고 그죠? 영양분 받아들이고 또 그 수분 받아들이고 지금 소장 대장 얘기하는 거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뭐 배설하게 되고 뭐 오줌을 걸러내고 만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그죠?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주무실 때도 여러분이 더우면은 땅구멍이 열려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추우면 닭사이 돋고, 자다가도 뭐 꿈을 꾼다든지 또 다른 이유로 뭐 호흡을 좀 더 빠르게 해야 되면은, 여러분 자고 있는 중에도 의식하지 않더라도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 박동이 높아진다든지 낮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율신경계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흔히 식물인간 얘기하죠. 그분들은 이 자율신경계가 또는 자율신경계만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저하고 다름없이 크게 차이 없이 작동하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하는 그 기능은 꼭 동물이 아닌 다른 식물들이 하는 그러한 기능하고 비슷하죠. 식물은 우리 눈에는 뭐 하여튼 제자리에 꼿꼿이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빛과, 그죠? 물과, 그리고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필요한 물질들을 가지고 흡수해서 그걸 생장하고 저장하고 하잖아요. 바로 이 자율신경계가 하는 일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고 뭐 친구들을 만나고 뭐 놀고 자고 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그죠? 이 자율신경계가 그런 필요한 식물이 하는 그런 성장과 저장,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금 사용해서 뭔가 하는, 식물 같은 게 열매를 맺는다든지 뿌리를 더 뻗친다든지 가지를 더 낸다든지 이런 것과 해당하는 우리의 그러한 기능들을 동물에게서 담당하는 것이 자율신경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다른 말로 식물성 신경계라고 그렇게도 불러요. 뭐 이게 별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기능과 관련해서 그렇게도 불러요. 자, 뭐 안 쓰고 하다 보니까 또 계속 안 쓰지고, 쓰기 시작하면 또 계속 필기를 하게 되는데, 자, 자, 거기까지요. 그 이제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 장에서는 좀 더 상세히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식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너무 느리게, 이거 다른 얘기예요. 우리 수업과 직접 관계없는데, 너무 느리게 어, 움직이는 것도 그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힘들죠. 여러분 시계를 보면은, 그죠? 우리가 시계 바늘이 있는 시계를 보면은 초침을 움직이는 거 보이지만 시침 시침을 움직인다는 거 보기가 힘들죠. 한참 지나서 보면 이제 그것이, 그죠? 한 칸씩 두 칸씩 가 있는데,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뭐 그걸 직접 볼 일은 없지만 총알이 날아가는 걸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근데 식물이 우리 눈에 가만히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식물이 미시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식물 잎사귀라든지, 그죠? 그 뭐 새싹이 돌아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그 뭡니까? 카, 카메라로, 그죠? 쭉 고속 촬영해서 보면은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 동물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죠? 모든 유기체가, 식물도 움직이고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임을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식물 얘기가 나와서 다른 얘기 좀 했습니다. 자, 다시 갔어. 네. 자, 그럼 이제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스트레스와 불안인데, 자율신경계를 더 자세히 다룬다. 이게 지금 벌써, 그죠?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 자율신경계가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하고, 그와 함께 내가 느끼기에 불안하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중요한 토대가 되어지는 게 이 자율신경계예요. 즉,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그 몸 상태가 바로 우리에게 스트레스 시에 내가 불안하다라고 자각하게 되는, 느끼는 데 대해 느낄 수 있게 하는 원재료, 로 데이터, 토대가 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이야. 이것 위에도 좀 더 있지만 우리 뭐 그 다 다룰 수는 없고, 가장 그 큰 부위를 차지하는 것이 이 자율신경계가 연결되어 있는 신체 기관의 상태예요.
그래서 자, 지금 자율신경계 구체적으로 여기서 봅니다. 아까 위에 그림에서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현되는 것이 자율신경계고, 신경으로 우리가 배웠던 그런 신경세포들, 그리고 신경세포의 축삭들로 이루어진 신경계고, 그 신경계가 연결된 부위를 지금 여기다 중간에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 부위, 이 organ들은 바로 지금 자율신경계에서 이것이 통제되어진다, 움직여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동공 얘기한 게 이거 얘기한 거죠. 지금 동공. 그렇죠? 그리고 침샘에도 연결돼 있고, 심장에도 연결돼 있고, 기관지에도 연결돼 있고, 폐에도 연결돼 있고, 위장, 간, 그리고 요거는 쓸개, 그리고 이건 콩팥. 콩팥 위에 그 부신이라고, 한자 말로는 부신이라 하는데 이건 좀 적을까요? 부신. 요게 부신이에요. 요게. 예. 그래서 우리 콩팥을 신장이라 그러죠. 신장. 그래서 이 신자에다가 이 부자는 여기 이렇게 같이 위에 이렇게 자그만하게 붙어 있다 해서 이제 부신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부신이라는 것이 있고요. 요거 제가 굳이 판사하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또 뒤에 가서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땀샘, 그리고 뭐 혈관 이런 것들도 지금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통제되어진 부분이요. 그다음 이제 대장, 소장, 직장, 그렇죠? 그리고 방광,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궁,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외생식기 일부, 뭐 구체적으로 클리토리스, 그리고 귀두가 이렇게 자율신경계에 연결돼 있어.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는 이 기관을 통제할 때, 이 기관들의 움직임을 통제할 때 두 종류가 있어. 즉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어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 여기서는 교감계 출력이라 했는데 바로 교감신경계를 얘기하고, 부교감계 출력이 부교감신경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가만 보시면 여기 가슴부터 허리까지 요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 아까 제가 여기 척수는 그 뇌에서부터 한 40cm다. 그리고 거기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요것들이 지금 자율신경계에 해당한다. 근데 그 자율신경 중에 지금 교감신경계는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가슴부터 허리까지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초신경계에 해당하죠. 자율신경계. 체성신경, 자율신경계가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부교감신경계를 보면은 부교감신경계는 뭐 뇌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바로 이게 엉치신경에서 이제 허리 아래쪽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부학적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달라요. 어쨌든 뇌에 연결되어 있던 척수에 연결됐던 엉치신경이라 해서 여기에 연결됐던 다 자율신경계이면서 또 말초신경계죠. 자, 그런데 이 교감신경계는 바로 스트레스 상황, 우리에게 어떤 변화, 대처, 적응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뭐 가장 극심하다 얘기할 수 있는 스트레스. 그죠? 뭐 내가 취업을 했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죽을 뻔했다. 즉 위협 또는 위험 같은 말이죠. 이런 상황이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죠? 불안과 관련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 상황, 달리 얘기하면 이제 위협 상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풀어 헤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변환시켜서 그것을 몸 구석구석, 여기에 보이는 이 부위 중에 일부, 다는 아니고 이 부위 중에 일부, 그리고 우리 근육으로, 그죠? 구석구석 다 보내줘 가지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죠?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준비시켜요. 그래서 준비 반응, 반자가 왜 이렇죠? 네, 준비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준비 반응이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은 여기 아까 심장도 연결돼 있고 뭐 위장도 연결됐다고 했는데 교감신경계가 스트레스, 위협 상황에서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이 내부 장기뿐만 아니라 이 근육으로도 그렇고 몸 구석구석 뇌로도 보내줘요. 뇌도 더 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데 그때 이 내부 여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가 연결되어 있는 이 내부 장기와 관련해서 심장과 혈관계, 예, 심장하고 혈관계, 그리고 호흡계 이런 부분은 개자 뭐 빠졌는데 있든지 없든지 우리 개라는 시스템이라는 뜻으로 뭔지 제일 첫 시간에 기린 그림 가지고 한번 얘기했죠. 잠시만요. 컨트롤과 좀 치우고요. 예. 얘기했죠. 바로 이 심혈관계와 호흡계의 이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이 기관들 뭐 대표적으로 심장 그리고 혈관 호흡기하면 폐가 되겠죠. 기관지도 그렇고 이 장기 부분들의 활동을 높여줘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에너지를 그죠 몸 구석구석 심혈관계 통해서 보내주는 거죠. 우리 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준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만 보여줘서 됩니까?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려면은 그죠? 힘을 내려면은 쉬운 말로 또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힘을 내려면은 그죠? 뭔가 대체할 수 있도록 내가 행동을 하려면은 그 에너지에다가 그죠? 이 산소가 공급되어야지만 그것이 힘을 낼 수 있으니까 네. 지금 그 심혈관계를 통해서 이제 포도당을 몸 구석구석 보내주고 또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주면은 이것이 산화되면서 에너지 즉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이 활동이 높아지고 반면에 소화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는 시스템, 소화계 그리고 배설계, 똥오줌 만드는 데 관련된 기관들 모여져 있는 시스템 그리고 생식계 이런 기능들은 떨어져요. 왜? 지금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표적인 예로 위험 상황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뭘 먹은 거 소화시키고 그걸 똥오줌 만들고 그리고 생식과 관련된 어떤 기능들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할당할 수가 없어요. 비효율적이요. 여기에 갈 에너지를 이쪽으로 다 몰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활동을 높이고 이 부분은 활동을 떨어뜨려요. 이것이 준비 반응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전문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준비 반응을 뭐라 부르냐면은 싸움 도주 반응이라 불러요. 즉 싸움 도주 반응은 준비 반응에 해당하는 것이죠. 뭐 스트레스 상황, 위험 상황에서 내 몸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내 몸을 준비시키는데 그것이 좀 전에 심혈관계 그리고 호흡계 나머지 기관들이 어떻게 활동 수준이 달라지느냐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근데 요 준비 반응은 요거는 일반적인 표현이죠. 요걸 전문적으로 싸움 도주 반응이라 하고 이것을 fight, flight response라 그래요. 즉 뭐요? 지금 위험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내가 도전해서 그죠? 싸우든가 이건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싸움일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그 상황부터 내가 36개 출행랑을 치든가 도망가든가 해서 싸움 도주 반응 불러요. 즉 싸움 도주 반응이 준비 반응일 뿐더러 싸움 도주 반응이 바로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스트레스 반응, 전문적으로 싸움 도주 반응, 즉 준비 반응이 일어날 때 바로 심혈관계, 호흡계는 활동이 높아지고 생식계, 소화계, 배설계 활동이 낮아진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이 부신.
부신해서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스트레스 호르몬 많이 이런 말 들어봤죠?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은 뒤에 요 다음 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분비돼요.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딱 갖추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부교감 신경계는 스트레스 상황 아니야?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났어. 아니면 일단 스트레스 상황을 도망을 가든 싸우든 해서 일단 일단락 났어.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다. 그런 상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교감 신경계가 활동이 높아져요. 즉 얘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부교감 신경계와 교감 신경계가 하나는 활동하고 하나는 활동하지 않고 일령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나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두 개가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이 좀 높아지고 부교감이 낮아지고, 이 스트레스 상황이 끝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이 아닐 때는 부교감 신경이 높아지고 교감 신경이 낮아지고, 이게 시소처럼 저울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온 오프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뭐 지금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명히 저는 교감신경계가 부교감신경계보다 활성화돼 있어. 뭐 여러분이 이제 수업이라는 상황을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능한 한 잘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내가 충족시켜야 되는 정나의 어떤 적응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지금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 있고, 사실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 전 지금 몸도 열도 좀 나고 땀도 좀 나요. 아까 교감신경 활성화되면 땀도 나고 그렇거든요. 혈압도 아마 좀 높을 수도 있어요. 제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제 다 끝났다. 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부교감신경 높아지겠죠. 여러분도 지금 약간 교감신경 좀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아까 얘기했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적절하게 분비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이외에도 다른 기능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다른 거 다 다룰 수 없고, 뒤에 가서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의 작용을 도와줬어. 즉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해서 학습과 기억이 잘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데 별로 나한테 도전도 안 되고 뭐 저 알아야 됐다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즉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다면은 그만큼 학습과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은 이러한 수업 시간에도 이것이 약간 적절한 스트레스로 여겨져야지, 이것이 전혀 스트레스가 안 되어지면은, 그죠? 학습과 기억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 아니라, 그죠?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겠다 얘기를 흔히 하는데, 그건 이제 좁은 의미의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이고, 스트레스가 없으려면은 돌아가시면 돼요. 죽어버리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없어요. 뭐 옆 사람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고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작용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어떤 범위를 너무 벗어나게 되면, 즉 너무 과하든지 너무 적든지 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소위 문제를 일으킨다. 즉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부교감, 교감 서로 상대적인 기능 이제 얘기 시작하려다가 제가 좀 다른 얘기를 또 전반적으로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완된 상태, 즉 이완과 소화 작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 쉬고, 그죠? 뭘 먹는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부교감신경계가 교감신경계보다 활성이 이렇게 높아져요. 교감신경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소화계, 배설계, 생식계 이런 기능들은 높아지고, 아까 교감신경계에서 활동이 높았던 심혈관계, 호흡계 이런 기능들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활성화되어서 즉 편안하게 쉬는 중에
소화시키고 저장해서 에너지로 몸에 비축이 있다가 다음에 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그 에너지를 아까 얘기한 대로 준비 반응에 해당하는 그러한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교감, 부교감 신경계 관계예요. 상대적으로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겠죠. 한자로 쓰면 편안할 자. 부교감 신경 활성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죠. 불안을 느낄 거야.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와 불안 같이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자, 혹시 여기까지 뭐 전달이 좀 미숙하거나 뭐 질문 사항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와서 자, 그다음 불안 관련 신경 기제예요. 자, 불안 관련 신경 기제. 요거 보기 전에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싸움 도주 반응. 이건 전문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즉 싸움 도주 반응이 곧 스트레스 반응이고 이걸 그냥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신체를 준비시킨다 해서 준비 반응이고 구체적으로는 아까 그렇게 신경갈개가 어쩌고 뭐 호흡계가 어떻고 저렇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스트레스 혹은 불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그때 뭐 바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도 아까 같이 분비된다 했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분비되느냐? 바로 부신에서 분비된다. 이렇게. 근데 구체적으로 그 호르몬이 아드레날린, 코티졸이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아드레날린, 코티졸, 코티졸 이렇게 되고 코르티솔 졸 이렇게 되게요. 뭐 영어들 번역하니까 그죠?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죠. 아까도 있지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즉 스트레스 반응 전문적으로 fight, flight response가 일어나고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자체도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뇌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업 때 뭔가 배우고 기억한다는 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위에 다른 기능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당장 우리한테 와닿는 뭘까 배우고 기억한다는 이 수업 상황에 학습 상황에 적용할 때 바로 교감신경계가 적절하게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되고 그죠? 뇌에도 그죠?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고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이 분비되면은 훨씬 학습과 기억이 잘 일어나요. 즉 달리하면 우리가 배웠던 뉴런들이 신경 정보 처리와 그런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전달하는 그런 작용. 즉 뇌 입장에서는 뇌가 잘 작동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너무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음. 그 스트레스 상황,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스트레스 상황이 너무 극심하다. 내가 평소에 겪어보지 못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다. 아니면 뭐, 뭐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도 겪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스트레스인데도 이것이 뭐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주씩, 몇 달씩 진행된다. 즉 만성 스트레스 이렇게 되어지면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까 교감신경계와 관련해서 그죠? 뭐 심혈관계, 호흡기 이런 것들이 활성된다 했는데 바로 그러한 시스템도 그죠? 뭐 활성화되었다가 또 활성도가 떨어졌다가 뭐 우리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힘쓰고 열심히 뭔가 했다가 또 그죠? 칙 늘어져서 휴식하는 기간도 있고 낮에 활동하고 잠자는 기간도 있어야 되지.
24시간, 일주일, 한 달 내내 그죠? 쉬지 않고 일한다. 잠을 자지 않는다면은 당장에 죽죠. 그것처럼 만성 스트레스나 제가 비유적으로 좀 전에 얘기한 건데 뭐 그런 일도 사실 일어나고요. 근데 만성 스트레스나 스트레스가 극심한 일시적이라도 극심한 그런 스트레스가 일어날 경우에 특히 이제 만성 스트레스가 이제 그런데 일어날 경우에 아까 심혈관계 그리고 호흡계도 계속 그죠? 이것이 일정 정도 긴장된 상태로 계속 이것이 이제 교감신경계에서 싸움 도주 반응에 해당하는 그러한 반응들을 계속 보이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심장, 심혈관계 그리고 호흡계과 관련된 그리고 아까 에너지를 풀어내어서 저장된 에너지를 풀어내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대사 작용과 관련해서 소위 그 만성 질환들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성인병 했었는데 요즘은 성인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는 뭐 성인이야. 여러분도 성인이라 하지만 뭐 한창 때죠. 아니면 뭐 초등학생들도 그 옛날에 성인병이라 얘기했는 그런 질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젠 성인병이란 말이 없고 그 질환을 들여다 보니까 바로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 다뤘고 이후에 다룰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대사성 질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성인병이라 부르지 않고 초등학생에게도 이러한 스트레스 질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이라 부르는데 바로 그런 대사성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심장 질환, 심장의 혈관을 공급하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뭐 이런 것들, 천식 이런 것들. 그리고 뭡니까? 위궤양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결국 다 뭐예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심적으로 경험하는 불안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신체상의 문제고 당연히 그에 따라 뭐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죠. 아까 적절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학습과 기억이 잘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은 스트레스 상황을 계속 겪으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 저 학, 뭐 다른 예도 있지만 지금 학습과 기억을 얘기를 하자면 학습도 잘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되고 집중도 잘 안 돼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 뇌를 들여다보면 뇌가 망가져요. 우리가 배웠던 뉴런들이 망가져요. 뉴런들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주제에서 살펴볼 불안 관련 장애와 관련된 것들이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볼 텐데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요거 불안 관련 신경기제 하면서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고 뒤에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동영상을 한 편 보려고요. 예로부터 우리의 뇌는 특히 생존에 관련된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죠. 신장 위에 있는 부시는 시상의 명령을 받아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죠. 이렇게 각 근육에 혈액이 빨리 공급되면서 힘이 생기게 됩니다.
같은 현상을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힘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생존 반응 덕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뭐 싸움 도주 반응, 파이프 라이 리스판스 그런 얘기도 나왔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자, 그러면 지금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이런 싸움 도주 반응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된다는데 교감신경계는 자율신경계에 해당하고 자율신경계는 말초신경계에 해당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말초신경계는 자율이든 체신경계든 간에 어쨌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 정보가 뇌나 척수로부터 즉 중추로부터 그것이 신호 처리된 다음에 이 자율신경계, 체성신경계를 통해서 몸을 몸을 움직인다든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기관들을 작동시킨다든지 즉 준비 반응으로서 싸움 도주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죠? 이 말초신경계 혼자서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없이 얘가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자율신경계를 하더라도. 그죠? 소위 체신경계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 움직인다, 운동한다. 좀 전에 그렇게 골목길에서 막 도망갈 때는 체신경계를 이용하는 거지만 그러한 도망가기 위해서 우리 몸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계에서 에 의해서 일어나는 준비 반응이고 그것이 전문적으로 싸움 도주 반응이라 부르고 또 다른 일반적인 표현은 스트레스 반응인데 그 스트레스 반응은 바로 교감신경계 즉 자율신경계에서 작동하지만 이 자율신경계가 속해 있는 말초신경계가 작동을 하려면은 중추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외부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뇌나 척수가 그것을 정보 처리해서 말초신경계, 그중에 자율신경계, 그중에 교감신경계를 통해서 지금 살펴본 그러한 싸움 도주 반응, 준비 반응을 일으키고 거기에 이어서 바로 체신경계를 통해서 아까 막 달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추신경계 어느 부위에서 외부의 스트레스 상황, 즉 위협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해서 말초신경을 통해서 자율신경계 중에 이런 교감신경계 활성화, 즉 싸움 도주 반응을 일으키냐 하면은 바로 그 동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편도체라는 부위가 그러한 정보 처리를 하게 돼요. 이 편도체. 지 그림 우리 익히면 이만큼 전두엽, 이만큼 두정엽, 이만큼 후두엽, 이만큼 척두엽이 되겠죠. 다른 부위들은 뭐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요 부분 편도체요. 물론 이렇게 색깔 칠해 놓은 건 보기 좋게 우리 구별하기 쉽도록 해 놓은 것이고 실제 이게 뇌에 이런 색깔이 있는 건 아니겠죠. 다 유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편도체라는 요 부위는 척두엽 내에 있단 말이에요. 내. 이 그쪽은 피질이라 그랬죠. 그죠? 피질. 그래서 척두피질을 긁어내면 안에 이렇게 편도체가 있어. 바로 이 편도체가 뭐 여기다 밑에다 써도 되는데 어쨌든 자 외부의 스트레스 뭐 자극 상황 뭐 좋습니다. 아니면 위험 상황에 맞닥뜨리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시각이나 청각 또 다른 감각도 있겠죠. 감각을 통해서 이것이 편도체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 편도체는 지금 아까 척두엽이 때 했으니까 이거는 뇌의
있는 부위고 이건 중추신경계에 해당하죠. 편도체가 또 어떤 부위를 거쳐서 신호를 전달하고 그 부위가 결국은 뭐 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 중에 이 교감신경계를 작동하게 하는 거야. 그 중간 과정은 빼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편도체하고 앞서 얘기한 교감신경계만 지금 적어놓은 거야. 그 중간 단계들도 있지만 그래서 다른 동물의 경우도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의 경우도 그렇고 조금 전에 그런 상황극에서도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그것이 우리 감각, 보든 듣든 냄새를 맡든 이런 감각을 통해서 편도체에 전달되고 편도체가 교감신경계를 작동시켜서 싸움도주 반응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죠? 아까 도망을 가는 아니면 그죠? 뭐 내가 도망가기보다는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겠다면은 그죠? 뭐 팔을 걷어붙이고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위기 상황을 대처 또는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스트레스 상황, 위험 상황에 맞닥뜨려서 편도체까지 정보가 전달되고 편도체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몸의 싸움 도주 반응을 일으키는 이 과정, 이 과정은 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식하지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에서 정보 처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싸움 도주 반응을 일으키고 나중에 이런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게 하는 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아까 어떻다 했죠? 이 내부 기관, 이 내부 기관들이 그죠? 활성화되는 것도 있고 활동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 그랬죠. 아까 한 5개, 심혈관부터 생식계까지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 기관들이 활성화되거나 또는 활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 이것도 우리 몸의 일부죠. 이것들이 활동순위 높아져서 막 열심히 뭔가 작동하고 또 그렇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다시금 어디 뇌로 피드백 될 때, 그리고 이거 피드백된 정보가 또 어디 중간에 처리 시냅스를 통해서 처리해서 우리가 일장에서 배웠던 전전두 옆, 뭐 전전두 옆 피질까지 포함하는 여기까지 포함하는 정보 처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아, 아까 골목에서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이상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오, 불안해. 무서워. 두려워. 라는 그러한 느낌, 감정을 경험하고 그래서 도망간다. 그래서 심장이 콩닥콩닥콩닥콩닥 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저도 몰랐을 때 생각하고 여러분도 혹시 아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처음 듣는 얘기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무섭고 불안해서 그래서 도망간다. 그래서 내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편도체에서 요 그림 가져갈까요? 뇌 편도체에서 스트레스 우리라는 개체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은 이것이 시각이든 청각이든 감각을 통해서 편도체에 전달되고 이 편도체가 이쪽을 해야 되는데 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를 작동시켜서 그죠? 그것이 우리 몸의 어떤 상태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다시금 뇌의 전전두 피지를 포함하는 것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정보 처리가 일어날 때 나는 무섭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편도체 처리에 거쳐서 이렇게 교감신경계를 제가 지금 여기다 그리지만 여기다 그렸으면 좋은데 여기다 그렸어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교감신경 활성화시키고 우리 몸의 상태가 변하고 이것이 피드백되는 이 과정은 우리가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릴 걸. 좀 다시 또 그릴까요? 스트레스, 편도체, 편도체가 교감신경 활성화. 그 몸의 변화. 이것이 다시금 뇌로 전달. 그래서 아까 전전두, 피질까지 포함하는 정보체계라면 그때서 우리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 몸의 이 과정, 스트레스에서 편도체에 거쳐서 몸의 상태가 변하고 이것이 다시 피드백되어서 전전두 피질까지 포함하는 정보 처리가 일어나는 이 과정은 우리는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가 전전두 피질까지 충분히 정보 처리하면 그때서야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서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도망가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거꾸로인 거죠. 자, 질문 있나요? 교수님, 네. 잠시만요. 마지막에 전전두엽 피질로 피드백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굳이 전전두엽 피질인 이유가 있나요? 전전두엽 피질이 가장 고등한 정신적인 과정을 관여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보다도 인간에게서 전전두엽 피질이 가장 발달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발달하는 중에도 나 한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돌아가시까지 발달하는 중에도 전전두 부위가 가장 늦게 발달할 뿐만 아니라 그죠? 그 한 담당하는 기능이 고등하다가 우리 흔히 고등한 정신기능이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데 바로 그 전전두엽이 관여하는 그러한 정보 처리 우리가 배웠던 그죠 뉴런들이 전기신호 화학신호가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는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첫 시간에 전전두 피질 왜 얘기했죠? 조현병에서 그러한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고등한 정신기능이거든요. 그렇죠? 카드 분류할 때 그럴 때 이제 전전두 피질이 관여하고 상대적으로 전전두 피질이 우리만큼 진화되지 않는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인간들이 한다라고 여기지는 고등한 그런 기능들은 그애들은 상대적으로 적거나 더 단순한 동물들로 가면 없겠죠.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 되었던 생각이 되었던 이러한 경험을 하려면은 전전두 피질이 포함되어지는 물론 전전두 피질 혼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전두엽하고 다른 부위하고 연결이 계속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데 전전두 피질까지 관여하는 그러한 정보 처리 수준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자각할 수 있는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불안과 관련 우린 지금 스트레스 불안이니까 거기에 또 적용해서 얘기해 본 거야. 자, 다음 쪽 질문, 다음 쪽 페이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갖고 계시니까 뭐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쉬는 동안 요거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한번 답해 보자. 무슨 질문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슬퍼서 웁니까? 울어서 슬픕니까? 아니면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도망가기 때문에 무섭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한번 물어봐요. 뭐라고 답하는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